건설교통위원회 허식의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 삼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영건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 동료인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 인성 함량,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시정 질문할 때만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불러주시고 또 이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도교육감님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그 발언대 나오시라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MOU가 지금 체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인천의료원 내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를 위한 유정복 시장님하고 또 장성희 의료원장님하고의 MOU 협력협서 체결이죠. 그것도 있고 또 화도진 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또 유정복 시장님하고 또 김찬익 동구청장님과의 업무 협약서 체결. 이거 다 이제 그 도성훈 교육감님이 다 같이 사인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 MOU는 이거 언제쯤 체결이 될까요? 그건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 9월 달에 되겠죠.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 두 건의 그 MOU 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교육청의 이상동 부교육관님, 또 변정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또 박은정 화도진 도서관장님 비롯한 또 시에도 뭐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도 있고 윤도현 문화체육국장님도 있고 또 정창진 동구 부구청장님들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천일보에서 지난 8월 12일자로 신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민간인 학살, 니콜 암치료, 리박스쿨 책 50조간 깔았다 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논란이 있고요. 또 강화도 한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19년차 A씨, 역사계 A씨는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사회 구조를 짚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암세포라는 표현으로 서술하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멘트를 땄고 또 폭력적인 관점이 있어서 폐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인천의 한 도서관 관계자는 책 내용에 한쪽으로 치운 부분이 있어서 아동들이 읽기에는 부적하다 그러면서 성인 자료실로 옮겼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사실 시장으로 보면은 내용이 296쪽 중에서 딱 한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 끝부분에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고 마치 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더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 하면서 엄마가 아기한테 얘기 들려주는 그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 대한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출판사가 책 내용에 건국절이라는 단어와 여수순천 반란이란 표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서출판 보담은 임형석 전남도 의원의 보도자료 주장과는 달리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책 내용에는 건국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수순천 반란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으며 리박스쿨 교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요, 이 책이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초판 인쇄일이 20년대 나왔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벌써 11제 11판째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 중복판으로 25년 4월 달에 다시 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내용이 저도 이제 자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습득을 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반란, 이콜 암세포 그래서 뭐 같이 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무슨 뭐 폐기 처분해야 되고 뭐 무슨 뭐 성인 뭐 그쪽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관님 의견 어떠셔요? 글쎄요, 저는 아직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또 도서관 자율적인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 도서관에서 한다는 그런 저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이제 검정 교과서 관계는 없죠. 그런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책자에서 일부를 갖다가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책이 전체가 296종인데 단 한쪽에 등락하는 반란, 암세포 치료 이걸 표현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공공도서관하고 학교 비치본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적 표현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든가 따른 정정이라든가 삭제 요구나 그다음에 법원의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허위 사실 여부를 다룬 절차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시키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 영상에 나오는 도서관이요, 뭐 어떤 도서관인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교육감님이 그냥 학교에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책들이 한다. 그래서 교육청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자료심의위원회만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자율성의 침해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교 도서에 관한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8종 검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단체에서도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인천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거는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도서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명서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무슨 자그마한 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에다가 결정을 넘기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공교육 기관으로서는 공식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평가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검정 교과서나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야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공교육의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질문할게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소위 내란 프레임을 역사 문제로까지 넓히면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해묵은 건국절 논란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인지를 두고 벌였던 논쟁이죠. 여전히 학계에서는 주장들이 엇갈리는데요. 왜 이 논란을 다시 꺼내 공격의 소재로 삼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복절 뒤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하며 역사 내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닌 이를 지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예, 이렇게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역사 내란이라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검정 교과서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지역사예요. 지역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 그러고 동아출판사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리베르 스쿨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 천재 교과서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시마스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미래이란 책 교과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상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냄 에듀에 대한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했었던 엄마가 들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도 대한민국 독립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유엔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건국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대표 얘기로 하면은 지금 그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 내란이라고 하고 척결하겠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의견 어떠세요? 네, 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모두가 네. 재헌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를 국내에 선포한 날이라고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교육은 이런 국가교육 과정과 검정교과서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당 대표 얘기는 이렇게 1948년이라고 안 하고 1919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48 하면은 역사 내란이고 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필자 이 책자 8가지, 9가지의 그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국사라고 되어 있는 한국사라는 이름도 참 일본사라든가 세계사처럼 돼가지고 참 이것도 위화감이지만 국사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사라 해놓고 지필자는 그러면 역사 내란의 주동자가 되고 이걸 가리키는 교사들은 동조자가 되고 학부모들은 방조자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또 48년은 선포한 날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교육 과정 속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했다는 건 건국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 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선포한 날. 선포해서 국내외에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 네.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엔의 승인을 받은 그거가 1948 8월 15일이라고 헌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재헌 의회도 만들고 했는데 대통령 선출하고 했는데 이거를 건국절이라고 안 하고 1919년대 임시정부로 갖다가 건국절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의원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예. 저희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예. 그거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이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정해서 8종의 그런 검정 교과서 등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통을 이루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세운 거는 1948년 8월 15일에 주권, 국민, 그다음에 영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죽하면은 뭐 일제 때는 이래서 뭐 일본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명확하게 그 역사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제대로 하지. 이건 국어 문제 같아요. 국어 문제. 아니 그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뭐 제가 옳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에는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렵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이 건국 절이 그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건국은 그게 돼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의 8종 검정 교과서 모두가 재헌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48년은 대한민국 정부를 국내에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19년은 세 가지 모두를 이룬 상태였는데도 건국절이 건국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은 그런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뭐 이런 거로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의원님이 해석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제 해석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이번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어쨌든 뭐 다른 견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신문에도 보니까 동아일보에 수학 키워보고 서핑, 스키 체험, 명품 농촌 유학에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농어촌 유학을 하고 폐교육인 서막교를 되살렸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홍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동영상입니다. 근데 교육감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여기 보면 알랑게티 학교 프로그램이 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여기 it거스가 이제 계속 이제 홍보되어 있는데, 말랑게티 프로그램에도 좀 설명 좀 해주고, 일거스인데 읽기에 무슨 책자를 권장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말랑게티 교육 프로그램은 생태와 역사, 그다음에 공동체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게티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의 육지와 바다의 물하고 이렇게 접해지는 네. 그 부분을 게티라고 해서 명명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게티. 예, 그래서 농어촌 유학의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그 이름을 말랑게티 학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일거스에서 읽고 걷고 쓰고의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책만 읽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읽어쓰 교육에서의 읽기는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도 읽고 AI도 읽고 결국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힘이다.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삶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머리의 지식을 가슴과 발끝으로 실천적으로 옮기는 모든 활동들이 다 걷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쓰기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이나 그림이나 뭐 영화든 모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각각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읽어쓰라고 하는 교육은 통합적인 그런 교육 이론을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관찰, 질문, 탐구와 행동하는 4가지 역량을 통해서 애기애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즐겁게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부분을 읽어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권장 도서 같은 건 없어요? 읽기에 좀 권장 도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따로 목록을 정해가지고 하진 않고요. 그거는 선생님 따라서 또는 학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촌 유역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좋은 점, 그 다음에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읽어쓰 교육을 만든 이유가 코로나 3년 동안 문해력 저하, 기초체력, 기초학력 저하, 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관계 맺기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챗GPT와 같이 생각하는 기계 문명이 우리 22년 11월 30일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는데 이 기계 문명, 생각하는 기계 문명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인지 학벌과 스펙이 여전히 배운 사람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앞으로는 리스키라고 업스키라는 사람이 기준이 될 것인가 또 잘못하다 보면 속도가 빠르고 정밀하고 완벽한 기술이 속도가 느리고 결핍이 있는 인간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기술 문명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인간이 공감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성찰해야 된다.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 그 AI를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나의 고유성과 인간다움을 통한 공동체성이 어떻게 우리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읽어쓰 기반의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25년부터 이 30년이 기계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추월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AI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능동적인 기반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또 문제인데요. 읽어쓰를 통해서 능동성을 갖추고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미래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시민 문화 속으로 또 세계화의 길을 지금 동시에 걷고 있어서 인천이 글을 읽고 책을 읽는 도시, 예. 글을 쏘는 도시, 예. 함께 걷는 도시를 통해서 예. 사유하는 품격 있는 도시, 예. 이런 성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일거스가 이게 구체화되고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 우리 인천 시민이 거의 70% 정도가 알고 있으면서 함께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런 일거스가 교육과정 속에서 잘 정착이 되고 또 시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천 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평생 학습 실천자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천으로서는 좋은 발전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조금 지금 이제 농어촌 유학을 바라보는 그 강화나 옹진군의 그 현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친구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또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주해 온 그런 학생들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학생 맞춤형의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항공, 우주, 또 스포츠, 또 뭐 영어 등등 다양한 그런 특화된 이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로 이루어지고 예. 또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교육적 효과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 이주해 왔을 때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아. 정주 여건을 예. 갖춰줘야 되는데 예. 그런 주택 문제와 그다음에 그 가족이 이사 왔을 때 일자리 문제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정주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서 오는 학생들만 그 농어촌 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도심에서도 과밀학급 과대학교들이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서 예. 인천 도시 내 아이들도 강화나 옹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전국적으로도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제일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걸로 봐서는 지금 시에서 뭐 구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지급하면 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통해 가지고 시에서 저기 그 건축비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전북의 진안이라든가 임실 춘창군 3개 군이 합작해 가지고 90만 원을 지원해서 내 가지고 여기 이제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다목적시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해서는 그 정주 조건에서 했는데 우리 인천시도 지금 여성가족국 걸려 있고 도시균형국도 걸려 있고 또 해양공국 또 이제 교육협력 정책관이죠. 그러니까 정책기관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고 또 짓는 거는 또 인천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부임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교육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과 6월에 중국의 동북공정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상고사라든가 고대사, 고려사, 소전사의 왜곡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화와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안토니오 그램시에 의한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펴져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엔 극심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대립으로 민족 상단의 6.25 전쟁까지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념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정당인이나 언론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학생이며 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찬란한 민족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삼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을 심어줄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진보, 좌파란 미명하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소위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진전의 전략에 가랑비에 옷젖듯 심어줄 것이냐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전쟁, 문화전쟁, 언론 프레임 전쟁, 종교 말살 전쟁 등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공산화의 킬링필드, 베트남 공산화의 보트피벗, 홍콩의 공산화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공산주의 일당괴뢰, 일진족제 국가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토니오 그램시가 조용한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11계명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두 번째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가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업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11계명을 마치 기독교나 불교에서처럼 10계명에 대한 것처럼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미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진행되고 보여지는데 이런 11계명에 대해서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온 방식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